1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공동 얘기가 나오면 합동이구나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합동인데 이 합동 공동 중개사무소는요, 우리가 이해는요, 물리적인 부분을 공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적인 부분만 공유를 한다. 이 얘기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될 거고요. 그죠? 맞죠? 왜? 물리적인 부분을 공유하니까 커피를 타더라도 자판기가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테이블을 쓰더라도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월세를 낼 때도 반만 내면 되겠죠? 그죠? 실질적인 이유는 이게 제일 크고요. 그죠? 실질적인 이유는 제일 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다 라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은 뭐가 있겠어요? 직원을 두지 않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2명이 있으면 어때요? 업무 영역이 만약에 너는 우리 공동중개사무소를 합동사무소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하고 나는 서쪽으로 하자. 그리고 서로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동중개를 하자. 이게 되겠죠? 이런 부분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일 것이고요. 그죠? 실질적으로는 합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대부분 합동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은 어떨까요? 한 분은 좀 업역이 다르다 그럴까요? 그죠? 주로 이제 외부로만 좀 다니고 좀 큰 건을 많이 하고 이러면 이제 사무실에 있긴 있어야 되잖아. 손님을 모시고 오려면. 그래서 그런 용도로 좀 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아주 잘 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아주 잘 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어떨까요? 세금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저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둘이서 운영을 했는데,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운영을 하는데, 하다 보니 이 세금 문제가 엄청나요. 그죠? 요즘은 빠져나가기도 힘들고 하도 사람들이 뭐 해달라 해요? 현금 영수증 해달라 하죠. 현금 영수증 해달라 하니까 그냥 소득이 잡혀버려요. 떨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소득을 둘로 나눠요. 그게 합동이야.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도 너도 여기다가 등록하자. 그리고 너랑 나랑 그냥 동업 형태로 하자. 이런 경우가 솔직히 많아요. 그리고 업무상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생기면 A라는 AB가 있을 거 아니에요. A라는 공인중개사, B라는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 A가 소득이 좀 쭉 높아지면 어때요? 어느 선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B로 올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러면 소득 세금에 대한 문제를 조금 해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많아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합동인데. 이해가 확 오시죠? 엄마하고 아들이 굳이 두 개는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금 문제. 우리 간이로 좀 가보자. 죽을 때까지 간이가세로 좀 가보자. 이런 것도 좀 있고. 그죠? 일반 가세 되면은 부가세도 내야 되고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이가세로 좀 버틸려. 1년에 4,800만 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면은 저 간이가세 계속 유지할 수 있죠? 간이가세 되면 어때요? 부가세도 안 내진 않아요. 부가세 신고도 하거든요. 간이가세자도. 근데 우리는 대부분 간이가세자인데 부가세 신고하고 부가세를 10% 내는 것이 아니라 살짝 내요. 살짝 내고, 그리고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도 어때요? 표준 경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업종이면 대충 얼마 정도 경비로 쓰더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 다닐 때 어때요? 내가 쓴 카드 영수증, 그죠? 현금 영수증, 간이 영수증 이런 거 막 챙기라 하잖아요. 바깥 같은 것도 막 해서 세무사 다 갖다 주죠. 그럼 세무서에서 어때요? 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렇게 비용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쓴다 하잖아요. 그래서 차도 뭐 리스하고 할부하고 뭐죠? 렌트하고 막 그러잖아요. 비용으로 떨으려고.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게 간이가세거든. 간이가세는 그냥 신고하기도 편하고 기장료도 안 들어요. 내가 해면 돼.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합동으로
많이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을 할 때는 A와 B는 아예 뭐다? 따로 국밥이다. 따로 국밥이보다 물리적인 부분에서는 공유를 하니까, 그죠? 손님이 들어오면 어때요? A와 B가 앉아있어도 누구 할 거, 너나 할 것 없이 어떡했어요? 커피 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커피 타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계약을 쓸 때는 B가 중개를 했다 손 치더라도 A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A 따로, B 따로. 행정적인 부분은 따로다. 아시겠죠? 물리적인 부분만 공유를 한다. 그러면 A가 잘못을 하면 A만 처벌을 받을 것이고 B가 잘못을 하면 B가 처벌을 받겠죠? A, B가 같이 잘못하면 같이 받는 거고.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공동중개, 그러니까 공동사무소를 사용할 때 요건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원래 있는데 B라는 공인중개사가 들어가서 합동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러면 어때요? 물리적인 부분은 같이 쓰지만 행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나눠 쓰죠. 그죠? 아니면 시작할 때부터 A와 B가 동시에 어때요? 쇽 사무실 얻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되겠어요? A나 B나 다 공동으로 사용할 때 업무정지나 그저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안 되겠죠. 특히 업무정지 같은 경우 A가 업무정지 중인데 B가 여기 들어와서 공동으로 쓰겠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때는 안 돼요. 근데 같이 쓰고 있는데 B가 업무정지 맞았다. 이건 돼요. 이해되시죠? 업무정지 중에 있는 자가 새로운 사람을 영입해서 합동으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때요? 업무정지 당했는데 운영이 되죠. 맞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기존에 A, B가 있었다 치면 어때요? 어쨌든 따로따로 행정상으로 따로따로 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A만 받았으면 A는 못 쓰는 거지. 업무정지를 하는 거지. 근데 B는 어때? 그렇다고 나갈 수가 없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괜찮다. 그러면 중요한 게 A가 이미 사용하고 있고 결격이 없는데 B가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B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주인한테 가서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상가 주인한테?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왠지 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죠. 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도 하죠. 어떤 경우 있을까요? 내가 사무실을 하나 얻었어요. A라는 걸 차려놓고 있는데 내가 운영을 못해요. 그죠? 운영을 못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 해지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A가 A에서 뭘로 바뀌어요? B로 바뀌었죠. B로 바뀌면서 B는 뭘 하나요? A하고 친해야지 가능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죠? A하고 전전세를 하겠죠. 그죠? 실제적으로는 어떻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나 지금 1000에 80인데, 그죠? 1000에 80인데 A가 계약 해지가 안 된다고 했을 땐 B가 요거를 그대로 안고 하든지, 아니면 A가 너무 힘들어서 물리적으로, 그죠? 물리적으로 아예 나눠버려요. 이게 합동이 아니고, 그죠? 합동이 아니라 이거를 반을 뚝 잘라서 벽을 치고, 그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B에게 월세를 받는 거죠. 전전세. 이럴 경우에는 어때요? 상가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전전세 놀려면 주인 허락 받아야지 해주잖아요. 그냥 해주겠어요? 안 하지.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일까요? 아니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부분을 B하고 그냥 공유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어요? 나한테 있죠. 그죠? 주인하고 크게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죠? 상거 쓰니까. 하지만 절차상으로 볼 때는요, A에게 확인서만 받으면 돼요. 기존에 있는 사람에게. 어디 있냐면 10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죠? 6번에 등록 신청을 하거나 이전 신고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유상에 승낙서를 첨부하라. 승낙서에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요.
그죠? 그래서 그 공동 사용의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거죠. 기존에 있던데 새로 등록하는 것, 동일중개사무소에 동시에 개설하는 것, 기존 개업공유사가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하여, 그죠? 새로 등록을 하든지 이사를 오든지, 그죠? 그럼 합쳐지는 거죠? 합쳐질 때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 사용을 하게 될 경우 개업공유중개사는 각각 등록 신청, 각자 인장 등록, 각자 업무 보증, 각자 고용인 고용. 당연하겠죠? 왜? 물리적으로 커피 자판기 쇼파 이런 건 같이 쓴다 손 치더라도 행정적으로 무조건 따로 국밥이다. 그죠? 그럼 등록을 다 각각 하기 때문에 등록에 부수되는 인장 등록, 업무 보증, 고용인 신고 이런 것들은 다 각자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죠? 중개법에서 다루지 않는 세금 신고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를 따로 냅니다. 그죠? 사업자를 따로 내니까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네? 요일표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따지면, 그죠? 따로따로 붙여놓는 게 맞는데, 실제로 그렇겠어요? 그냥 중개사 사무소만 다 붙여놓겠죠? 예,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붙여놔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대신 합동이니까 사업자가 두 개잖아요. 그거를 다 표시하기 위해서 다 붙여놓긴 해요. 사업자 같은 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국밥이니까 어때요? 사무실 하나는 같이 쓰지만 간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A라는 아이, B라는 아이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게 맞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어때요? A, B 합동 공인중개사무소 이렇게.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합동이라는 말이 들어간 공인중개사무실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러면 요즘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어때요? 합동이 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대형화 추세잖아요. 요즘은. 여러분들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10평짜리하고 20평짜리하고 있다고 치면 어디 가시겠어요? 좀 큰 데 가고 싶지 않아요? 그죠? 합동인지 뭔지는 솔직히 의뢰인들은 잘 몰라요. 그죠? 뭐가 뭔지 잘 모르죠. 우리야 배우니까 알지만. 그죠? 근데 겉에서 딱 봤을 때 좀 사무실이 좀 크다. 옆에 있는 건 좀 작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무조건 큰 데로 가죠. 아니에요? 핸드폰 가게도 큰 데로 가시잖아요. 크고 밝은데. 그죠? 크고 밝은 데로 가시잖아요. 아닌가요? 지나다니면 좀 휘황찬란하고 막 핸드폰 가게들 요즘 엄청 크잖아요. 그죠? 여기보다 더 크잖아요. 그런 데로 가시게 자꾸 되잖아요. 그러다 그런 걸 노리는 사람들도 좀 있고 또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또 필요에 의해서 뭐 나는 땅만 하러 돌아칠 건데 그죠? 주변으로 땅만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들어오는 좀 촌스러운 표현인데요. 워킹 손님이라 그래요. 그죠? 워킹 손님 들어보셨어요? 누가 만들어내면 좀 이상해 말이. 아무튼 워킹 손님들은 필요가 없어. 아예. 굳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나는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러면 굳이 내가 사무실을 번듯하게 차려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방 하나 상담실 정도만 하나 있는 사무실에 같이 내가 이름 올려놓고 나는 보시고 오면 왜? 내 이름 써 있잖아요. 합동이니까. 그죠? 써 있고 들어가서는 상담하고 토지 같은 거 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좀 있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어요. 재미있는 게. 아까 법인일 경우에 그죠? 합동이니까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되는 거겠죠? 분사무소 같은 경우도. 자 보세요. 법인일 경우에는 하나의 몸통으로 보자 그랬죠? 하나의 몸통에 등록관청이 있고요. 그죠? 여기부터 각각의 그죠? 신고관청이 있죠. 신고. 그러니까 뭐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고 여기서 운영되는 그죠? 이 지역에 또 등록관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아까 어디였어요? 대전이었잖아요. 대전 서구였잖아요. 근데 대전 서구에 얘는 A라는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잖아요. 그죠? 그럼 물리적인 부분은 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거잖아요. 대전에 있는 건데 등록에 관련되어 있는 건 어디였어요? 강남구였네요. 그죠? 맞죠? 그러면 대전 서구에 있는 이 분사무소와 분사무소 옆에 제대로 대전 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 B가 있다라고 칠게요. 그죠? 근데 얘가 어려워져서 얘랑 친하게 된 거지. 요 분사무소로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대전 서구의 물리적인 위치는 대전 서구의 A라는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와 B라는 개인인 그죠?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한 사무실을 쓰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지금 얘기로 흘러가는 얘기로 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상황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군구 한 지역에는 그죠? 하나씩 둘 수 있고 뭐 어쨌든 개인은 원래 하나밖에 안 되고 그러면 얘네들이 합동사무소를 했다라는 얘기는 물리적인 위치가 같은 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도 이 구역 안에 있는 등록관청에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사는 동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가 대전 서구라고 했을 때 A와 B가 같이 묶여 있다 손 치더라도 얘네들의 등록은 다 대전 서구란 얘기죠. 그죠? 근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때요? 분사무소는 그죠? 분사무소는 대전 서구의 지도감독을 받지만서도 그죠? 이 분사무소의 설치 자체는 어디다 그러니까 이 분사무소가 속해 있는 이 중개법인은 등록관청이 강남구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실을 물리적으로 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강남구에 등록이 되어 있고 하나는 대전 서구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등록관청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도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을 들으면 상식적으로는 어때요? 아니 그 공동사무소라는 게 같은 동네에 있는 거면 등록관청이 당연히 같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에요. 맞죠? 그죠? 근데 분사무소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가 살짝 비틀어질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장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죠? 등록관청에서 쭉 내려가시면 넘기시면 아까 법인 얘기할 때 사용인감 얘기했었죠. 사용인감의 법인은 분사무소에는 사용할 인장 즉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도장도요.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112페이지 중간 밑에 보시면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 7mm 이상 30mm 이내에 인장이어야 하고 이름이 잘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말을 어렵게 써놨는데요. 내 본명의 인장을 써란 얘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저거 개명 안 하시고 가명 쓰시는 분들 있죠? 맞아요? 가끔 있어요. 가명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등록상에 본명을 쓰셔라. 그래서 7에서 30mm 이게 나중에 6에서 30mm였나 7에서 30mm였나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게 8에서 25 이렇게 나온 문제면 정말 안 좋은 문제야 내가 보기엔. 그죠?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의 방법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개인인 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등록 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인감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죠. 아예 신청할 때부터 그때 인감 등록 신청서라는 걸 씁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는데 법인일 경우에는요. 법인일 경우에는 인감 자체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인 인감을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법인 인감을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개인으로 따지면 내가 동사무소에서 갈 수 있는 인감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법인에 대한 법인 인감은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동사무소 가서 인감 떼주세요. 그럼 내 인감 떼주죠. 나도 인감 등록해야 되지만 그 인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인감을 쓴다면 나도 신청서 쓸 필요 없이 인감증명서만 내면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굳이 신청서 본잡하게 쓸 필요 없이 나는 이미
어떠한 자격을 부여받은 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왜? 그 신청을 누가 했으니까? 내가 동사무소 가서 했잖아요. 그죠? 법인은요, 등기소에다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인감 갖고 오면요, 법인 인감증명서를 갖고 오면요, 그게 아주 확실한 아이가 돼요, 그냥. 그러니까 법인은 인감증명서만 내면 법인 도장을 등록한 걸로 봐줘요. 근데 개인일 경우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개인일 경우에는 내 주민등록상에 있는 인감을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글 쓰는 게 아니라고. 그죠? 아무거나 갖고 와도 돼. 대신 보통은 어때요? 합격하셨으니까 명패 하나 누가 옆에서 해주고, 그죠? 도장도 비싼 걸로 하나 파실 거라고. 계약할 때 쓰려고. 그죠? 그럼 그 인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7에서 30mm잖아요. 그러니까 5cm짜리 막 이만한 거 그냥 도장 꽝 찍으려고. 옥새처럼 대한민국 이렇게 찍으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30mm. 30mm면 얼마예요? 3cm에 3cm. 동그라미니까 3cm면, 그죠? 이렇게 따졌을 때 3cm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 우리, 뭐죠? 이렇게 결산할 때 보면 뒤에 조그맣게 치는데 성만 나와 있는 도장 있잖아요. 그렇게 조그만 건 안 되는 거예요. 또 7mm니까 7mm면 1cm 미만이잖아요. 너무 작고.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 어때요? 자격증 따면 도장 좋은 거 하나 팝니다. 예. 도장 좋은 거 하나 파서 30mm 안 넣으면. 그 도장 파러 갈 때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센치 한 번만 재주세요. 30mm가 넘나. 그죠? 도장 팔 때 잘 봐야 돼요. 3cm 넘는지 안 넘는지.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우리는 새로 도장을 만들기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변경 신청할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법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법인은 어차피 등기소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변경 신청을 해서 인감증명서가 바뀌면 그 바뀐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하면 법인은 인장이 등록이 됩니다. 분사무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분사무소는 인감증명은 지금 등록 얘기하는 거고, 그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뭐 해라? 사용관계 내라는 얘기예요. 등록 시기는 업무 개시 전, 그죠? 현실적으로는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한다 그랬고요.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 7일 이내가 뭐 어디 있어요, 그죠? 에? 변경은 뭐 내가 해도 뭐 한참 있다 해도 되죠. 근데 중간에 뭐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인감을 변경하고 그 인감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면 무조건 도장을 팔아 했어요, 제가. 왜 그럴까요? 개업뿐만 아니라 소속도 인장 등록해야 돼요. 아시겠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요, 계약서 쓸 때 내가 중개하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건 내가 안 들어가요. 근데 내가 하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소속으로서. 그럴 때는 내 것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도 말하자면 한 줄을 차지하게 돼요. 도장 찍어야 된다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 소속 공인중개사도. 그거는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중개보조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음에 넘기실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을 하지 않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뭐다? 정지다. 그죠? 정지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이제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이제는 아실 거야. 분류해야 돼. 그죠? 업무정지는 뭐라 했어요? 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죠? 그죠? 뺏을 게 등록하고 자격증이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는 뺏을 게 뭐밖에 없어요? 자격증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격을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장 반드시 쓰라는 얘기죠. 왜? 왠지 인증된 도장 안 쓰면 왠지 뭔가 좀 뒤가 좀 구린 듯한 느낌 나지 않아요? 그죠? 거래가 먼저 불명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나중에 법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내가 도장 도용당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제대로 찍어주지도 않았는데 뭐 내 인장 아닌데 이 계약은 무효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장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했죠. 처음 시간쯤 될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한 중개 행위에 대해서 거래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상식적으로는 어떻다 그랬어요? 무등록이 했으니까 왠지 거래계약도
무효가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하지만 어떻다 그랬어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한 중개 행위도 유효하고, 그죠? 거래 계약도 유효하죠. 쉽게 얘기하면 중개 행위는 유효한 게 아니죠.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은 무등록이든 아니든 유효하다 했어요. 단, 무등록 중개업자는 의뢰인에게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했죠. 그죠? 줄 의무가 없다. 그러면 당사자 입장 ABS는 어때요? 눈에 불을 켜고 무등록 중개업자를 찾아다녀야 되겠죠? 아니에요? 중개 수수료 좀 아끼려고. 아닌가? 그죠? 이해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등록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해서, 왜냐하면 거래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도장이 들어간다 했죠? 그 도장이 등록되지 않은 것이라 할지언정 AB 간의 의뢰인 간의 거래 계약은 어떻다? 유효하다. 아시겠죠?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단속 규정이라는 말을 쉽게 썼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 효력 자체는 유효하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를 어떻게 하겠다? 처벌하겠다는 얘기죠? 걸리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된다. 아시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기출하기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쭉 읽다가 틀린 것 할 때 동그라미 빡 치라 그랬죠? 아시겠죠?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맞는 얘기 같죠? 그럼 옆에다가 한다 옆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맞는 얘기 같죠?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7에서 30. 그러니까 이 숫자를 바꾸면은 나쁜 놈이라 그랬죠. 그죠?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7에서 30mm.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그죠? 법인은 어떻다 그랬어요? 법인이 내는 인감은 등록되어 있는 인감이라 했죠? 그러니까 증명서만 내면 돼. 근데 개인은 등록되어 있는 인감이 아니죠. 내가 새로 만드는 공인중개사만을 위한 인감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4번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사용한 인정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이거 우리 뭐예요? 인감이죠. 법인인감. 법인인감으로만 등록해야 된다. 맞아요? 아니죠? 으로만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법인 인감도요, 법인 인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법인 인감만 하면 어떻게 돼요? 대전에서 계약하면 서울에서 버스 태워서 도장 보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법인 인감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예요.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사용 인감을 사용하자 그랬죠? 그래서 그 사용 인감이라는 건 중개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증한 인장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으로만이 잘못된 거예요. 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러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 등록해야 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기시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이전. 중개사무소의 이전은요 20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 이전하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에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전 후에 등록관청은 그 전에 등록관청에게 서류 달라고 요청해야 된다.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그죠? 이사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등록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A라는 등록관청이 있을 수 있고요. B라는 등록관청이 있을 수 있죠? 시군구니까 강남구하고요. 뭐 실제로 이런지 모르겠지만 어디 서초? 그죠? 가까우니까 제가 여기에서 A라는 공인중개사무실을 운영을 하다가 잘 안 돼요. 그죠? 잘 안 돼서 이사를 하려고 해요. B라는 데로 가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같은 지역 내에서 이사를 했죠? 그죠? 그래서 A가 A-로 됐다. 근데 내가 이제 강남구는 끝난 것 같아. 서초로 가야 되겠어. 서초로 갔어요. A, 2-.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 양자 간의 상황을 보면 달라지는 게 뭐죠? 강남구는 내에서 움직였으니까, 그죠? 등록관청이 동일하고, 그죠? 서초구로 가면 등록관청이 달라졌네요. 그죠? 그러면 어찌했던 간에 A 등록관청 이내로 갔건 다른 지역으로 갔건 내가 이사를 한 지 며칠 만에 10일 동그라미 꼭 치세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같은 지역이니까 어차피 강남에서 강남이니까 그냥 강남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여기 A2-로 갔어. 즉 서초구로 갔어요. 서초구로 가면은 강남구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서초구를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전입신고는 어디로 가서 해요? 이사 간 동네 가서 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사 가기 전 동네 가서 나 어디로 이사 갈 건데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그냥 이사 간 동네 가서 어때요? 그 동네 가서 그냥 전입신고하면 알아서 모든 업무 처리가 다 되죠?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죠? 옛날에는 저런 경우도 있었죠. 그 인감증명서가 지금은 다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서 다 뽑히잖아요. 근데 예전엔 어땠나요? 예전에는 인감증명서를 내가 다 찍어놓은 그 문서 자체가 움직였어요. 맞죠? 맞아요? 잘 모르셔요? 인감증명서는 만약에 지금 인감이 없으신 분들이 인감을 등록하려면 어디로 가요?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동사무소로 가죠?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 등록을 합니다. 인감 등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도장을 다 종이에다가 많이 찍어요. 서류에다가. 그죠? 그럼 서류에 찍었는데 내가 만약에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떼어줬냐면 내가 찍어놓은 거기에 복사를 해서 줬죠. 맞아요? 그죠? 인감증명서 자체가 그렇게 생겼었어요. 지금이야 전자적인 방법으로 되지만.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원본이 있어야지만 인감증명을 떼어줬거든. 그래서 내가 딴 데로 이사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요, 그 동네에서 먼저 살던 데다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서 그거 보내줘.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왜? 그거 복사해서 줘야 되니까. 물론, 다른 동네에서 뛸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등록을 해놓고 부산 가서 인감증명을 띄고 싶으면 팩스를 받아가지고 그 팩스를 받은 동사무소에서 어차피 동사무소니까 서로 인정이 되잖아요. 자격이.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에 도장을 꽝 찍어줬다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 몇 시간 걸렸지. 물론 지금은 어때요? 그걸 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컴퓨터에 등록을 다 해놨죠. 그러니까 내 동사무소, 내가 최초에 등록한 그 서류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진 않아, 요즘은. 그죠? 맞죠? 근데 옛날 같으면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전입하면 전입한 곳에서 전에 있는 데다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 마찬가지예요. 등록을 하게 되면 내가 이사 간 곳에 가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요. 등록을 간 데서 전에 있던 데다가 관련된 서류를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등록증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발급받아야 되겠죠? 등록관청이 바뀌었으니까. 그 새 걸로 재교부를 해야 됩니다. 수수료 내고. 아시겠죠? 근데 같은 데서 주소만 바뀐 거잖아.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죠? 그럼 등록사항의 주소지만 변경이 됐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등록증 정정을 합니다. 정정을 해서 바로 교부를 해줘요. 아시겠죠? 어려운가요? 안 어렵죠? 네. 같은 동네 이사 가면 어때요? 같은 데서 하는 거니까 결국 내가 내준 거 내가 정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긴 어때요? 내가 내주는 거 아니죠? 얘는 새로 들어온 애랑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여기서 이사 온 것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서초구에 등록을 한다. 그럼 등록 절차를 밟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록증을 교부해 주죠. 최초 교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사 오는 거니까 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 인정이 됐죠. 그죠? 등록증이 있는 사람인데 그 전에 거는 없어지고 새로운 등록증을 재교부해 준다. 그러면 어쨌든 관할구역이 강남에서 서초구로 바뀌었죠. 이 A라는 사람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A에 관련된 서류를 보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A가 이사하기 전에 사고를 하나 쳤다고 치자고. 그죠? 사고를 치고 넘어왔어요. 사고를 치고 넘어왔는데 행정처분이라는 거는 처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유는 발생하고 처분이 아직 안 났어. 그죠? 넘어왔어. 그럼 어떻게? 넘어온 A2-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처분을 때릴까요? 그죠? 여기서 해야 되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죠? 맞죠? 왜? 얘네들이 친구야, 친구. 시군구, 같은 시군구잖아. 그죠? 친구니까 이제는 네가 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네가 해 이러면서 뭘 줘야 되겠어? 근거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그러면 내가 할 테니 서류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7페이지 서류의 송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송부해야 할 서류. 여기서 얘기하는 송부해야 할 서류가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송부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전 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등록을 했으니까 대장이 있을 거고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나 신청 서류. 최초에 신청한 서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내줘야 되고, 또 하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것과 관련된 서류. 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서초구에서 이제는 해야 되니까. 그죠? 그거 거기서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증거를 나한테 좀 보내줘. 자, 넘기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최초 등록을 했을 경우에도요. 그죠? 등록관청이요. 등록증을 교부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다 얘기해 준다 그랬어요? 친구는 아니지만 협회에다 얘기해 준다 그랬죠? 그죠? 시군구는 친구고 협회는 친구는 아니지. 그죠? 어떻게 보면 살짝 하위 기간이에요. 협회에다가 송부를 해주는데 마찬가지로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10일 이내가 아니에요. 협회와 관련된 협회에 통보하는 건 계속 어떻게 나오나요? 등록과 협회가 붙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3회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이건 뒤에 나올 건데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1년 이내에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많이 받으면 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세지겠죠. 그러면 그 처분을 내리려면 서초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죠? 얘는 모르잖아요. 얘가 잘못한 사항을 얘가 모르잖아요. 이 잘못한 사항은 누가 알고 있어요? 얘가 알고 있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1년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내야 될 서류가 과거 1년 동안에 행정처분에 관한 서류를 보내라 했잖아요. 그 1년이 여기서 나오는 1년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행정형벌은 가중되는 게 없어요. 과태료는 몇 번 받으면 가중이 되는 건데 행정형벌은 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송부해줘야 될 서류에 행정형벌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분사무소 이전 절차.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바뀐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바뀌었고 분사무소가 바뀌었다.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시 신고 필증과 분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법인일 경우잖아요. 지금 또 분사무소 얘기 나오니까. 그죠? 법인인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법인은 법인 자체가 주된 영업소가 옮기면서 옮겨지는 경우 있겠죠. 이해되시죠? 왜? 법인은 지금 현재 상황 어때요? 법인은 이렇게 있죠. 그러면
등록관청. 강남구죠? 그죠? 그죠? 그러면 분사무소 대전 서구. 다르죠, 현재 상황. 그죠? 근데 법인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동네로 옮긴다. 그럼 뭐가 바뀌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바뀌는 거죠. 맞나요? 근데 분사무소를 대전 서구에서 대전 동구로 옮긴다. 그죠?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등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등록은 안 바뀌죠. 그럼 뭐만 바뀌는 거예요? 요거만 바뀌는 거죠. 그럼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분사무소에 대한 부분이 바뀌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뀔 때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해서 분사무소는 이전하는 등록관청은 원래 거기죠? 분사무소가 옮길 경우에는. 그죠? 맞아요? 분사무소. 자, 다시. A라는 중개법인은 등록이라는 말을 어디서 쓴다 그랬어요? 그죠? A가 처음 만들어질 때만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분사무소를 설치를 할 때는 어디다가 또 등록한 데 가서 분사무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게 헷갈릴 수 있냐면 대전 서구에서 동구로 옮겼다. 그럼 아까 얘기로 따지면 어디 가야 돼? 동구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동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 얘는 왜? 분사무소니까. 설치 신고는 어디? 몸통에 가서 하는 거니까. 여기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분사무소 설치를 할 때도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데는 사무실에 필요한 서류, 그죠?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첨부해서 분사무소 설치 이전 신고를 해라. 어디 가서? 등록관청 가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금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개인인 공인중개사, 그죠? 또 마찬가지고 어때요? 이전 신고를 하고 나서, 아니 이전을 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하라고 돼 있나요? 맞나요? 공통적으로?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사를 해보자고요. 마음속으로 이사를 해봐요. 내가 여기 등록을 하나 해놨는데 내가 이제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못 해먹겠어. 그죠? 딴 동네로 갈라 그래요. 딴 동네로 갈라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사무실 구해야 되겠죠. 그죠? 사무실 구해놓고 절차 여기 이제 정리하고 이사를 물리적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하고 나서 할 때 나 이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사를 해놓고 신고를 해야 되나? 아니면 신고를 먼저 해놓고 이사를 해야 되나? 헷갈릴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등록을 최초할 때도 어땠나요? 등록을 최초로 할 때도요. 물론 내가 등록이 되지 않은 무등록 중개업자, 그러니까 뭐 일을 안 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어땠어요? 이미 사무실 세팅 다 해놨죠. 맞아요? 그죠? 내가 등록을 할 때도 보면 사무실 세팅은 이미 다 해놨어요. 사무실 세팅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등록하러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등록하고 다 모든 수순이 끝난 후에 뭐래? 그제서야 중개업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전을 우선 해놓은 거야. 우선 이사를 가. 이사를 간 다음에 10일 이내에만 신고를 하면 된다. 아시겠죠? 분사무소 같은 경우도 10일 이내가 그래서 같이 나오는 거고요. 신고 필증도 재교부 기간이 7일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와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내 이전이든 관외 이전이든 이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거는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10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10일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뭐가 될까요? 제가 오늘 마음을 먹고 다음 주에 알아보고 다음 달 2월 1일 날 옮기기로 했어요. 이사를 물리적으로 가요. 그러면은 10일 이내니까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2월 10일까지 하면 되겠죠? 근데 2월 11일까지, 그죠? 2월 10일까지 아무튼 이내니까 안쪽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2월 15일 날 하면 과태료 100만 원 무나요? 10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를 자 보세요. 10일 이내에 이사를 했다, 신고를 했다, 안 했다를 따질 수 있는 기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냐면요. 내가 중개활동을 했냐, 안 했냐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사를 가서 2월달 내내 공 쳤는데 이전 신고 안 했어요.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내가 가자마자 2월 2일 날 계약서를 딱 작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전 신고 내가 해놓은 상태예요, 안 해놓은 상태예요? 아직 안 해놨죠. 근데 2월 15일로 내가 신고를 했어요. 그죠? 근데 2월 2일 날 거기 와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10일 이내에 지금 신고한 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어분 영위를 하면서 거기 와서 어분 영위를 하면서 신고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지. 굳이 잡으려 든다면. 하지만 이것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많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알고는 계셔야지. 그죠?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휴업과 폐업입니다. 휴업과 폐업. 이런 건 좀 안 배우면 좋죠. 난 휴업할 일도 없고 폐업할 일도 없게. 그죠? 항상 잘 되는 공인중개사가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좀 쉬었다 해요? 그럴까요?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시간 아닌가요? 원래 1시 반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죠? 조금만 더 하고 끝내죠. 그죠? 좀 쉬었다 해요? 5분만 쉴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5분 쉬고 한 30분 그죠? 조금만 쉬시죠. 바로 갔다 오시죠.